그냥 했던 거를 살짝 좀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를 했고요.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좀 해봤어요. 자,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기는 한데 이 아이의 그래프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입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는 2파이예요. 딱 요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이 2파이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반절은 파이가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치솟아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는 위치는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라는 이 모양 자체가 여러분들의 눈에 조금 익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선 딱 그려놓고 요 녀석과 요 녀석, 선 딱 그려놓고 요 녀석과 요 녀석 이런 것들 이제 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눈에 익어 있어야 조금 풀이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기함수라고 부르는 녀석들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특성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에서도 예를 들어 여기 안에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오면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세타일 때뿐만 아니고요. 어떤 각이 들어있더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인 안에 뭐 f, x라는 식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런 표현이 어떤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기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코사인 그래프도 저 왼쪽에 그래프가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고요.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집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아이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죄송해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아이를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흔히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용어예요. 자, 이 우함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러스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나 플러스 파이나 마이너스 파이나 혹은 그 어떤 값이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나 마이너스 알파나 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함수에서는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 9를 우리 맘대로 지워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코사인 안에 갑자기 마이너스 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마이너스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라 모르겠다 마이너스 다 지워버리자.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을 바꾸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인에서는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는 거 잘하셔야 되고요. 코사인에서는 마이너스를 그냥 싹 지워버리는 거. 그렇다고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이걸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바꿔야 되겠죠. 그런 거 좀 신경 쓰시면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아이는 무조건 정의역 실수 전체 맞고요. 치역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y축 대칭 이런 것들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주기는 2파이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탄젠트 그래프였어요. 탄젠트 그래프가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학교에서 이 탄젠트 그래프를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어요. 사인이나 코사인의 출제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사원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외고도 마찬가지예요. 사인과 코사인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풍무도 22년도까지는 사인 코사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었는데 작년과 재작년, 23년도과 24년도는 코사인 그래프의 비중이 그러니까 탄젠트 그래프의 비중이 사인 코사인과 거의 맞먹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죠. 왜 어렵냐? 뚝뚝 끊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점근선이 있잖아요. 사인이랑 코사인 얼마나 이뻐요. 물결처럼 열심히 연결되잖아요. 연결되잖아요. 수트 배우신 분들 연속이잖아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들이 어딨어요. 근데 탄젠트는 뚝뚝 끊겨 있습니다. 부연속이죠. 무엇인지 모르죠? 자,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근선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시고 저것 때문에 답이 바뀌어요.
범위로 접근하면 저기서 뚝뚝뚝뚝 끊기기 때문에 뭐 어떤 해 개수라든지 뭐 정수의 개수라든지 범위 이런 거 구할 때 제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통문의 2년 연속으로 점근선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탄젠트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하니까. 근데 다른 학교도 사후도 한 번 정도인가 최근 문제 한 번인가 나왔고요. 외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건 근데 풍무가 비중이 좀 높을 뿐이지 나온다는 건 동일한데 자, 이 아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fx라는 y는 fx라는 그래프에서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점근선을 가진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정의역에서 실수 전체가 아니고요. 얘네들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그래서 정의역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가 되겠죠. 정근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y는 요 안에 뭐라고 할까요?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x 마이너스 파이라고 붙이면 안 되지.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런 느낌으로. 그럼 생각합니다. 주기가 바뀌었네. x축의 방향이 얼마만큼 이동했네. 그럼 정근선도 어떻게 바뀌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해요. 얘는 뭐냐면 얘가 들어온 거거든요. 시간에. 뭐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탄젠트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요게 들어왔다는 건 이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얘가 들어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쓰세요. 그리고 우리는 x만 구하면 되는 거야. ex는 이항시키고 n파이 플러스 요거 더했으니까 6분의 5파이 그리고 2로 나눠서 x는 2분의 n파이 플러스 12분의 5파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뭐 정의역으로 따지면 x는 이것이 아닌 실수가 될 거고요. 점근선은 x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괜히 머리 아프다. 주기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n파이는 2분의 n파이로 바뀌었을 거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평행 이동이라는 게 주기가 바뀐 상태에서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계산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래프를 옮겨서 하는 거 이런 거 학교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수능에서도 이 정도까지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산상에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점근선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탄젠트 또한 원점에 대한 대칭이죠. 여기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그래프가 존재하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근데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몰라도 돼. 너희는 몰라도 돼. 자, 요 원점에서 기울기가 1입니다.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는데 모르지. 김포는 내니까. 뭐 너희도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안 할 거야. 이거 가지고 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건드리려면 선행을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자, 이 정도.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잘 보시면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하세요. 사인에서 여기 원점에서 여기 요 녀석의 기울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에서 요쪽 파트죠? 요거 기울기 1 똑같아요. 탄젠트에서 여기서의 기울기 2 동일합니다. 모든 그래프가 다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렇게 해놓고 김포에 나오는 문제는 요런 문제였어요. 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겠죠.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 모양이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탄젠트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탄젠트 그래프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이게 나왔어요. 이들의 대소관계. 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큽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몇 도에서 사인 코사인이 일치해요?
몇 도? 45도. 그렇죠? 4분의 파이. 그렇죠? 2분의 루트 2. 그렇죠? 일치하죠? 근데 이 지점 2분의 루트 잘 생각해봐. 45도가 되면 얘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y는 x라는 이 녀석과 만나는 시점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느낌을 조금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탄젠트는 그 전에 꺾여 올라갑니다. 대충 보면 한 42도 정도에서 꺾여 올라가는데 그때 코사인과 만나게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일단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이런 느낌. 이거 확대해서 보면 이런 느낌. 이렇게 하고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이제 45도 시점이야. 여기 탄젠트는 여기서 슝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느낌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기울기는 여기에 y는 x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좀 눕혀서 보시면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 안 되니까 그냥 흘려들어. 그냥 그런 거다. 김포에서만 한 거기 때문에 뭐 여러 학교에서 그럴 거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그 고3 거거든요. 고3 거. 고3에서는 얘네들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고3은 가능한 게 걔네들 미적분을 배우잖아. 미적분에서는 삼각함수를 미분하기 때문에 미분 적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도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꺼내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학교들에서 코사인 말고 사인과 탄젠트 문제들은 요 원리를 활용하는 문제가 풍문은 작년에 나왔고요. 외고는 제가 21년도인가 20년도 기출에 나왔는데 아마 모의고사 문제인 것 같아요. 뒤에 문제인 것 같으니까. 사후도 정확하게 기억 2년 아니면 3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2년 아니면 3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년 4년이 되겠네요.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 다음 해거든요. 그때 또 요거 가지고 이거 안에 거 끄집어내는 거 부호 끄집어내야만 좀 손쉽게 진행이 되는 문제가 들어있었거든요.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다? 파이다. 그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왜 정근선의 앞에 파이가 n이 있느냐? n에다가 0, 1, 2, 3, 4 들어가면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아니 0부터 2분의 파이,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3파이,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3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 이유가 파이만큼이 주기가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씩이 전부 다 파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또 요런 얘기 좀 해볼게요.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주어진 조건들이 굉장히 빈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연수 조건 특히 그게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정착기예요. 분명히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아이를 뭐라고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그래프는 요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쨌든 간에 A의 사인에 B의 파이 플러스 B의 X 플러스 C 플러스 D가 나왔을 때 이 녀석들에 의해서 위치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생기는지만 찍으시면 돼요.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래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1차 함수에서는 정점이었죠.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서는 시작점이었고요.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이었어요. 그러면 사인이나 코사인 이래들에서의 기준은 뭐냐면 사인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찍는 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항상 사인 그래프는 점 찍고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이 어려운 이유가 y축 대칭이다 보니까 시작이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도 좀 애매해. 우리의 그 흐름이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잘 못해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아닌 것 같고 뭐 대칭 맞춰야 될 것 같고 이런 건 대충 이렇게 흘리면 되거든. 근데 이런 거 어려워해서 이 코사인이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거기를 기준 이렇게 근데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마찬가지로 원점이 기준입니다. 원점이 기준인데 얘를 하나 추가되죠. 점근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릴 때는 한 방에 그리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한번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얘기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앞에 배수들이 붙은
이들의 역할. 자,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이 두 녀석은 A와 B에 의해서 최대 최소가 결정됩니다. 축이 필요 없고요. X축 이동 필요 없어요. 탄젠트는 애초에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결국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인 거예요. 그럼 주기에 대한 결정권은 얘한테 있죠. 무조건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절대값으로 나누시면 돼요. 얘분의 얘 원래 주기가 요거죠. 원래 주기가 요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C라는 값은 그냥 단순해요. 연산이에요. 이들은 그냥 연산의 영역밖에 안 됩니다. 왜? 큰 의미가 없어요. X축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최대 최소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폭도 안 바뀌어요.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기가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애들인데 그냥 단순하게 연산 문제. 근데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미정계수를 구할 때 얘네 둘이 1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번은 연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보시고,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 주어졌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프가 딱 주어지면 폭이 어떻게 되나? Y축 이동했나 안 했나?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이건 연산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이 순서만 좀 지켜주시고 오늘 이제 그런 문제들 좀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예제를 좀 했어요. 그렇죠? 예제 2번까지 했죠? 그렇죠? 예제 2번까지 했지? 안 했어? 했어요. 했어요? 그래요? 했어요? 했습니다. 우리 했습니다. 요거 했나요? 요거 안 했죠?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학교들은 김포에 존재하는 모든 고등학교, 김포뿐만 아니에요. 저 옆 동네에 인천에 있는 학교들도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무조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줄 거예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A, B, C 저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걸 구해내면 돼요. 뭘 가지고? 그래프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 보이시죠? 자, 우리가 순서 말씀드렸죠? 폭,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이거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자, 얘는 폭이 얼마로 늘어났어요? 1-1에서 2-2로 늘어났죠? 그러면 A 값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 이거 지금 줬잖아요. 여기서는 보통은 줘요. 안 줄 때 있어요. 안 줄 때는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놓고 따로따로 푸셔야 돼요. 범위가 갈라집니다.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자, A, B 플러스래요. 자, 그거에 맞춰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A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동 안 했죠? Y축 이동 없죠? 뭐 X축 없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요. 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주기. 자, 찾아봅시다. 그 사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찾으세요. 이 점을. 올라가는 지점을 찾으세요. 올라가는 지점. 사인 그래프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래 여기까지 여기 표시 없죠? 여기까지 원래 주기야. 요만큼이 주기인데 근데 지금 요만큼을 구할 거야. 왜냐면 이거랑 이건 같을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반절만 찾아봐. 반절 찾아보면 지금 여기서 뺐으니까 얼마예요? 2분의 파이가 됐죠. 그렇죠? 원래 주기는 2파이였어. 그런데 B로 나눴더니 이게 2분의 파이가 주기 아니에요. 이거 두 개 있으니까 파이가 주기가 되겠죠? 이렇게 바뀌었어. B는 얼마? 2. 됐죠? 자, 제가 마지막 C는 뭐라고 했지? 연산이에요, 연산. 그냥 여기서 그냥 여러분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뭐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하나 집어넣고 0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거 콤마 0 이런 식으로. 그럼 연산 들어가 볼게요. 0은 2의 사인에 x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8분의 6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c가 어려워요. 애초에 c가 어려운 녀석이에요. 그거는 이제 감안하세요. 자, 이 i의 값이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가 지금 뭐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오려면 사인 언제 0이죠?
0. 그쵸? 그리고 또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일 때. 자, 이 아이가 0 또는 파이 또는 2분의 파일 때 0이 나와요. 자, 이제 풀어봅니다. 그 식대로 풀어볼게요. 왜? 자, 요 아이를 그대로 풀어보면 8분의 6파이가 4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C가 0이 되려면 C의 값은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 맞죠? 일단 하나.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가 파이가 되려면 C의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4분의 3파이가 2파이가 되려면 C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근데 이미 범위가 이 녀석이 나와 있죠? 그 안에 얘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우리의 답이 되는데 답이 얘만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위쪽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근데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0파이 2분의 2파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인 그래프를 다시 돌아오면 제가 그래프의 모양을 기억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0, 슉, 파이, 슉, 2파이죠. 거기서 얘네들 얼마가 되고 있어요? 0이 되고 있죠. 최소한 우리가 언제 0이 되고 언제 플러스 1,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잖아.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죠. 쭉 와서 얘는 얼마일까? 2분의 3파이. 왜? 주기가 2분의 3파이 아니죠. 2분의 5파이. 그렇죠? 주기가 2파이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서 쭉 가서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들 사이의 간격은 얼마? 2파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0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언제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값이 나오느냐. 그래프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프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따져보시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래프 그리면서 표시를 좀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 자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C의 값이 가장 어려워요. 연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다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숫자 바꾸기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네요. 한번 봅시다.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채진아, 폭이 1-1에서 뭘로 바뀌었어? 4 그러면 얼마를 곱한 거야? 4. 그렇죠? 그래서 A는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A는 4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용준아, Y축으로 이동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0 표현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준서야, 우리가 얘가 지금 코사인 그래프거든요. 코사인 그래프는 요 녀석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없죠? 그렇죠? 근데 딱 반절에서 얼마야? 3분의 2파이죠? 그러면 요만큼이 주기 전체의 반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분의 2파에서 6분의 파이를 뺐어. 얼마? 6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2분의 파이니까 그럼 원래 주기는 얼마일까? 2분의 파이가 주기의 반이야. 그럼 원래 주기는? 파이. 파이가 되겠죠. 얘 원래 2파이였는데 b로 나눴더니 주기가 파이가 된 거야. b의 값은 얼마? 2. 그렇죠. 그래서 b의 자리에 2가 들어가면 돼요. 선생님, 풀마 2 아니에요? 양수니까. 그렇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c를 구하러 갑니다. 마찬가지 연산입니다. 준혜야, 얼마 대입할까? 내가 그냥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그냥 네 맘대로 해. 6분의 파이. 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왜? 6분의 파이 대입하면 4 나오니까? 네. 싫잖아. 아. 2분의 1 파이. 2분의 1 파이. 왜? 대입하면 0 나오니까. 대입하면 0 나오니까 여기가 2분의 1 파이예요?
12분의 5파이. 12분의 5파이. 확실해요? 네. 그 자신감 멋있다. 오, 맞아요. 12분의 5파이 맞아요. 이거 더해서 나눈 거예요. 12분의 5파이.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야, 선택. 그냥 6분의 파이하고 4 대입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y가 4가 되는 것보다 y가 0이 되는 게 연산이 편해요. 그쵸?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얘를 찾아줄 수,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둘의 반절이잖아. 그쵸? 이 둘의 중점 여러분 아시죠? 중점. 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 나와요. 그래서 12분의 5파이. 자, 그러면 대입해 봅시다. y는 0이야. x에다 12분의 5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4 코사인 그리고 2 곱하기 12분의 5의 파이 플러스 c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살짝 정리해 보면 6분의 5파이 플러스 c. 자, 코사인 그래프 한번 떠올려 보자. 근데 이제 저기 마이너스거든요. 코사인 그래프 떠올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언제 0이죠? 여기. 그렇죠? 여기. 자,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얼마가 나오죠? 아시는 분? 2분의 파이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근데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요 i의 값이 얘가 나오면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i의 값이 얘네들이 나오면 0이라는 거야. 얘. 그러면 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요거 3개만 한번 해보자. 요거 2개만 먼저. 6분의 5x 파이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려면 c의 값은 얘가 슝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얼마분의 얼마? 6분의 몇 파이? 8파이. 8인가? 3? 맞네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6분의 8파이는 범위를 벗어나요. 그렇죠? 버립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2분의 파이. 그래서 6분의 5파이 플러스 c가 2분의 파이가 되면 c의 값은 요거 슝 넘어왔으니까 이거 얼마 돼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근데 얘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c의 값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a, b, c의 값을 모두 구해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c가 어려워요. 학생들이 대부분 a, b, d는 구하는데 c에서 이 연산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이 연산 때문에 마지막 저 c를 구하는 과정 때문에. 근데 저 c를 구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1-1까지 다 꾸겨 넣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0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값들, 사인 그래프에서 0이 되는 값, 그냥 그래프의 모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 그래프에서 0이 되는 값들, 코사인 그래프에서 0이 되는 값들, 이런 것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쪽도 감안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에서는 지금까지는 항상 이쪽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답에. 지금까지는 그랬어. 의도적인지 의도적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항상 여기에 있는 값들만 대입해보면 답이 무조건 나왔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갑자기 여러분 학교가 모두 갑자기 야 올해부터는 여기 걸로 되자 이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재수 없지 않는 이상 이쪽 거 먼저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답이 하나 더 있겠네요. 자, 잠시만요. 무슨 소리냐? 처음에 제가 구한 건 이거는 답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3분의 4파인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답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 버전은 여기가 지금 얼마씩 들어오고 있냐면 파이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파이가 더 들어가면 3분의 2파이가 돼요. 이게 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2분의 3파이거든요. 요거까지도 감안해 주셔야 해줘야 되겠네요. 답이 2개인데? 왜 답이 2개 나오지? 답이 왜 2개 나오지? 잠시만요. 답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C의 값은
3분의 2 파이도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답이 2개 나오면 안 되는데. 응? 3분의 2 파이는 또 안 들어가 있네. 잠시만요. 3분의 2 파이. 얘가 맞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나 놓쳤네요. 자, 봅시다. 볼게요. 이 그래프가 아까 우리가 대입한 점이 요 점이에요. 그쵸? 요 점이죠? 요 점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내려가고 있는데 만나는 점이죠. 근데 얘는 지금 올라갈 때 만나는 점이니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려올 때 만나는 점이죠. 근데 얘는 올라갈 때 만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격이 없고. 그러니까 얘가 자격이 있었던 건 이제 요 녀석이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얘가 지금 내려오는 상태에서 점이기 때문에 내가 대입해야 되는 것도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대입하는 게 요거는 어차피 범위 밖으로 나가서 안 됐던 건데 요거 안 되는 이유가 범위는 들어오는데 저 범위 안에 들어오지만 모양 자체가 우리가 내려가는 점을 대입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내려오는 점만이 자격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라스트 하나까지 더 갈게요. 이게 한 문제 더 갑니다. 이건 아니고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프가 주어지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으로 나오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주기가 파이래요. 최대값, 최소값이 4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자, 4하고 마이너스 2입니다. 대충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4하고 마이너스 2니까 서진아 폭이 얼마가 된 거야? 얼마를 곱한 거야? 폭은 원래 2였는데 얼마를 곱한 거야? 2. 아니죠? 3. 3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6으로 넓어졌잖아. 원래 폭은 2였는데 3을 곱해서 6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3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3이 됐습니다. 자,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언급할 거는 이거 하나 그랬어요. 자, 원래 3이었으면 이거였을 거야. 근데 위로 끌어올렸죠. 얼마만큼? 1만큼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 값은 1입니다. 자, 주기는 파이래요. 원래 2파이였는데 뭘로 나눴습니까? b로 나눴으니까 파이가 됐답니다. b의 값은 또 여전히 얼마?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아까 거보다 쉬운데요? c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x하고 괄호 안에 있죠. 저거 있나 없나가 굉장히 난이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원래 이게 더 어려운 문제야. 그래프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떠올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 x랑 함께하는 그 괄호 있죠. 그게 없죠. 여기는. 그러면 풀이 이렇게 깔끔해집니다.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학교 시험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x 옆에.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어느 학교도. 그 어느 학교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거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자, 밑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원래 1-1이었던 녀석이 지금 늘어났어요. 3과 마이너스 1로 늘어났죠? 원래는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저 간격이 4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쓸 거야. 2하고 마이너스 2로 늘어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을까? 위로 끌어올렸겠죠. 그래서 얼마하고 얼마? 3과 마이너스 1 형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렇게 늘린 다음에 끌어올린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늘리고 끌어올린 거야. 그러면 늘렸어. 얼마? 2. 끌어올렸어. 얼마? 1. 주기 2분의 파이야. 원래 2파이였는데 b로 나눴더니 2분의 파이래. 그럼 b의 값은 얼마? 4.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좀 풀어주시면 돼요. 자, 걔는 어떻게는 좀 과하고. 자, 그 다음. 근데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해요. 이 그래프에서 각도나 이런 것들 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자. 그래프 나왔으니까. 우리 지수 로그 할 때도 그래프 나온 다음에 맨날 했던 게 최대 최소 구하는 거였으니까. 삼각함수도 최대 최소 구해야죠. 자, 구해봅시다. 먼저 섞여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최대 최소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일단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풀이 순서를 좀 봅니다. 자자자 봅시다. 삼각함수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는 첫 번째 각을 간단히, 다시 말하면 제가 계속 썼던 단어 각변환이에요. 괜히 저 x 자리에 뭐 2파이 플러스 x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전부 다 x 남기고 싹 없애버려야 돼. 각변환 우선. 자, 두 번째 삼각함수 일치시켜. 이게 무슨 소리냐?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탄젠트면 탄젠트 하나로 통일시켜 주셔야 돼. 통일을 할까요? 자, 세 번째 치환입니다. 자, 이걸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x니까 건드릴 필요 없어요. 각변환. 자, 두 번째 삼각함수를 일치시킬 건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매번 사용하는 게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볼까요?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이거 왠지 아시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어서 그래요.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바꿉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이렇게.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치환도 저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치환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치환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사인을 s로, 코사인을 c로, 탄젠트를 t로 치환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갑니다.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얼마? 4분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4분의 5 죄송해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구해졌죠? 얼마가 구해졌어요? 최대값이 구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최소값은 안 구하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 아픈 이유가 나와요. 우리 분명히 치환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자연스럽게 치환이 돼 있지만 치환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수도 그랬고 로그도 그랬어요. 치환을 하면 범위의 변화가 생깁니다. 기억하시죠? 준이랑 정시아는 치환을 하면 범위의 변화가 생기는데 애초에 삼각함수는 치역의 범위가 뭐였죠? 풀마 1. 그렇죠? 그러면 내가 치환했잖아. 내가 S나 C로 치환했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마 1에서부터 1을 깔고 있는 거야. 그쵸? 애초에 치역이니까. 그러면 요거 풀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이 S의 값이 2분의 1이거든? 범위 안에 다행히 들어가. 그쵸? 하지만 누구도 있어?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가 그래프인 거야. 얘가 최대인 건 맞는데 얘도 존재하는 거지. 얼마니?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인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4분의 9인데 얘를 만났으니까 얼마? 마 1, 얘는 4분의 5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시 먼저 각변환 자지구리하고 붙어있으면 안 돼요. 하나로 통일하셔야 됩니다.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로 치환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치환될 거고요.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그러면 탄젠트 범위 없어요. 모든 실수예요. 왜? 탄젠트의 치역이 뭐야? 전체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흡사 뭐처럼? 로그 함수처럼. 우리 로그 함수 치환하면 판별식도 쓸 수 있었잖아요. 탄젠트도 마찬가지거든요. 탄젠트는 실수 전체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봅시다. 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아이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니까 c 제곱 요거 c 마이너스 1과 4 만났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네. 자, 그 다음 그러면 c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만났으니까 플러스 4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자, 범위 안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축인데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범위 안에 충분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최대는 여기 1을 대입했을 때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해 주시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4분의 10 그러면 5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했잖아.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맨날 치환했잖아.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삼각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이 자발적으로 이 범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사인, 코사인을 제한된 범위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 탄젠트는 나와요. 탄젠트는 애초에 모든 실수니까. 그래서 탄젠트가 나오면 짜증나는데 그걸 이제 풍부에서는 자주 하고 있다고. 최근 추세. 탄젠트 나오면 짜증나요. 왜냐면 각도까지 구해야 되거든.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탄젠트에서는 예를 들어 x의 범위를 줍니다. x의 범위를 주는데 뭐 이 녀석의 범위를 뭐 마이너스 뭐 얼마 정도 생각할까? 6분의 8 플러스 뭐 3분의 2 8.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3분의 2 8. 5분의 2 8. 5분의 8. 3분의 8. 이렇게 줍니다. 이 상태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탄젠트라는 녀석은 이게 우리가 탄젠트 x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때 각을 찾으셔야 돼요. 탄젠트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몇 사분면이죠? 4사분면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탄젠트 3분의 파이는 60도예요. 60도는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나옵니다. 탄젠트 60도는 얼마? 루트 3. 답이 있다고요. 근데 범위가 이렇다고. 그럼 루트가 들어가겠지. 그럼 답이 뭐 나와? 루트 띄고 나와. 그래서 탄젠트가 나온 문제에서는 답이 뭐 몇 분의 몇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나와. 그래서 짜증나요. 근데 사인 코사인도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면 걔네들도 루트 끼고 있을 거거든. 그럼 답이 루트를 끼고 나와요. 그럼 짜증나겠지. 아직까지는 그건 없었는데 탄젠트는 나왔다는 거지. 근데 뭐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직 사고는 아직 안 났어. 풍문이 이미 나왔어. 근데 풍문가 나오는데 사고가 안 나온다고 보장하기는 좀 그래요. 그쵸?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정말 최악이에요. 제한된 범위가 안 나와도 이미 범위가 있는데 저기에 제한된 범위를 묻혀버리면 요거까지 각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좀 감안하시고. 그래서 애들이 삼각함수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저 각 때문이거든요. 각 구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지. 그래프, 본질적인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 좀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표현 자, 함수.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마이너스 3. 일단은 안 줬어. 뭘 안 줬어? 뭐 A도 안 주고 B도 안 주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최대값, 최소값이 어떻다 주고 그 다음에 A, B의 값을 뭐 구하래. 자, 우리 할 거 합시다. 이 아이를 보고 할 거 합시다. 자, 먼저 각변환 필요 없어요. 각변환 필요 없죠. 뭐 하시면 돼요? 통일하셔야 됩니다. 우린 제곱인 녀석들을 건드릴 거예요. 왜? 제곱인 녀석들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항상.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봐. A에다가 1 마이너스 지우개는 어디 갔지? 지우개 두개 꺼낸 거 같아. 이상하다.
이 동선상에 지우개 두 개가 있어요. 혹시 지우개를 누가 먹었나? 오, 신기한데. 신기한데? 왜? 지우라서 지우개 뭐 아, 저쪽에 지우 한 명 더 있는데. 이거 아니다. 저쪽에도 지우 한 명 더 있는데. 아, 어쩐지. 서로 나눠 먹었나 보다. 지우. 자, 미안합니다. 1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A의 C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A의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C,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B. 귀찮지만 갑니다. 마이너스 A로 묶었어요. 천천히 갈게요. C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A 플러스 B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C 플러스 요거의 반절 2분의 1의 제곱. 요거의 제곱인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가는데 얘를 만났어. 그래서 플러스 4분의 A가 되고요. 걔가 얘를 만났어. 플러스 4분의 5의 A 플러스 B까지 갔습니다. 자, A는 양수래요. 그러면 얘 음수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축은 C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예요. 특별히 범위 안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범위를 가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한 요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1일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최대가 되고 이 값이 최소가 될 거예요. 자, 문제 나와 있습니다. 최대값은 얼마? 6.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3. 누가 보더라도 최대값은 얘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야? A에다 뭘 집어넣었어? C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3을 제곱했으니까 4분의 9. 얘를 만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 A 플러스 4분의 5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두 가지 값이다. 자, 그럼 4분의 9이니까 9가 됐으니까 A는 4 이렇게 하면 돼요. A는 4 B는 1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해서 A하고 B의 값을 구해냈습니다.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결과를 던져준 상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차근차근 하던 방법은 동일한데 단지 이게 미지수로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자, 단지 제한된 범위는 아니어서 그래도 덜 까다로운 거긴 해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삼각함수를 포함한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겁나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배워본 사람들은 알아. 이게 엄청 어렵다는 거. 정말 짜증난다는 거. 아, 미쳐버리겠다는 거. 두 부류로 나눕니다. 수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야 라고 한다면 한 부류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의 방부등식 혹은 활용.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수열의 합. 딱 두 부류입니다. 삼각함수의 방부등식, 그래프를 활용한 방부등식 또는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은 시간 투자하면 다 풀려요. 근데 삼각함수의 방부등식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안 풀려요. 그래서 풍문은 킬러를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냅니다. 방부등식으로 냅니다. 사후는 수열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얘기야. 근데 사후는 얼마나 좋아? 대입하면 풀려. 때려 박으면 풀려. 그러니까 시간 확보한 다음에 때려 박으면 무조건 풀려. 사후 스타일은 약간 주로 수열의 합이나 아니면 그 수학의 귀납치 정 이쪽 파트에 되거든. 킬러를 가끔 삼각함수의 활용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간 때려 박으면 풀리는데 풍문은 희한하게 저 그래프를 좋아합니다. 그래프와 방부등식 이쪽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쪽을 많이 해요. 외고는 그냥 노멀하게 나오는데
이건 그냥 취향이야. 모의고사 문제를 어디서 땡겨오느냐. 근데 주로 모의고사 문제가 삼각함수야. 모의고사의 뒷부분에 나오는 문제가 수험 보면 모의고사 뒷부분 문제가 주로 삼각함수, 가끔 지수로 함수 이렇게 나오고요. 왜냐면 모의고사 특성이 그래요.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수능 볼 때도 그렇거든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킬러 문제로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와 도형. 뭐 알 거예요. 킬러는 다 그래프 도형이잖아. 그쵸? 한 예로 대수능 미적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그래프들을 가지고 뭐 활용하는 거야. 활용하는 건데 그걸 4년 연속으로 30분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로 나와. 이제 수투 얼마나 남았어? 도함수 활용 수업. 자, 어쨌든 그걸 이제 나누는데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극복해야 돼. 근데 요쪽 지금부터 공부하는 부분은 무조건 기말고사 파트입니다. 정강고사 절대 안 나와요. 이것 또한 중간고사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쪽부터는 무조건 기말고사 파트로 딱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들어갈 거고 5분 쉬었다가 아까 누군가가 나한테 5분을 1시간 뒤에 쉬는 시간 주지 했으니까 5분 쉬었다가 시간 많이 못 드려요. 이거 방부듯이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빨리 할 거 하시고 5분 안에 할 거 하시고 다시 컴백하세요. 네.